금강보행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지금 전체 면적은 1441m부터 앞뒤쪽 접속 교량들이 120m 정도 되는 교량입니다. 공사비는 1,10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공사 기간에 끝나서 맞춰서 22년 3월 24일 개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사 통신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95,000명이 방문을 하셨고요. 지금 주로 시민들께서는 상부에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금강수변공원이나 사대강 자전거 도로를 통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둥그런 원형 모양 안에서 12개의 테마 시설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2달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에 비친 야경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SNS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쪽에 만족을 하시고요. 1.4km인가요? 네네. 그럼 직경 1km인가요? 네, 1km입니다. 딱 1km네. 네네. 공주라든가 이런 데서 금강 공연이라든가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수심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수심 확보됩니까? 지금 수심은 정확하게 이제 하천 누서 쪽에서 좀 판단을 해볼 사항인데요.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하는 데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수심은 필요하지는 않고요.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보트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수상레저, 웨이크보드 같은 것들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바지선 띄워가지고 수상무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 유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관 부서들이 대형 무대를 만들어서 여기 눈높이까지 올리면 그 정도 기술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 할 때 이게 객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서 보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여기다 이동식 의자를 쭉 간다면 몇만 석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콜로세움의 원형극장 아니고 뭐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앞부분에는 말하자면 키오스크 같은 거 넣고 요즘 푸드트럭 같은 거 배치하고 앞에는 관람객 넣고 저는 전부 다 입장료 받으러 엄청나. 그런 관광 수입이 어디겠어요? 그리고 이 수상무대 가운데서 쇼를 한다면 어떨까요? 세계 국제 드론쇼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금강보행교를 단순히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콜로세움 원형극장으로 쓰인다. 그것도 강변 원형극장이라고 한번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은 굉장한 생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드론쇼를 못하겠습니까? 불꽃쇼를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입구가 딱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 통제가 너무나 쉬워요. 여기서 젊은이 축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축제들 여기서 전부 다 부스 만들어준다는데 뭘 못하겠냐. 한쪽에서는 부스를 열어서 축제를 열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세계 버스킹 대회도 해도 되고 여기가 엄청난 원형극장으로 쓸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금강보행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제 지금 수변공원 내 상가 공실이 많기 때문에 또 제시하신 공약 중에 한 가지인 루미나리의 거리 조성이 함께 이 보행교와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검토 결과 했는데 이 루미나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도시나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상시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이제 보다 더 아주 면밀하고 해외 사례, 국내 사례, 기대 효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관 부서와의 관계는 이 금강을 둘러싼 자연 생태 보호라든가 습지와 연결되는 이 생태 녹지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현행 우리 지금 현재 금강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보통 4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러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함께 연계를 해서 최대한 비용은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브리핑할 때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앞으로 이 금강 보행교 그동안 많은 세종시에 많은 그 투자가 된 이 보행교를 관광 벨트화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맨 처음에 몇 개월은 신기할 것 같지만 지금 뭐 오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물론 보행도로도 쓰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쓰겠지만 여기를 다리로 쓰거나 그 산책 삼아 이 걷는 걸로 쓰기에는 여기 너무 아까운 인프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원형 경기장으로 봅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봐서 여기서 무슨 행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가능한 게 원형 경기장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장객 통제거든요. 딱 되잖아요. 요금 받으면 될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입장객 통제하면서 여기서 그 행사를 하는데 아마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별 축제를 다 가능할 겁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한다 하더라도 요금 다 그대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한 바퀴 돌면서 그 아름다운 정말 판타스틱 하겠지. 루미나리의 축제. 이제 그런 것도 기획해 볼 만하고 저는 젊은이들의 전국 젊은이 축제를 여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같은 걸 한번 여기서 펼쳐보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다시피 이 무대가 얼마나 크니까 지금 호수공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스가 수백 개 수천 개 놓여지지 않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 금강보행교를 쓰면 아마 금강보행교가 제가 말씀드린 비단강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적인 시설이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행교다 해가지고 다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형 경기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개념이 확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변도 이제 금강물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제가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정보 문제도 4대강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바로 금강변의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수정물을 계획했던 게 노무현 정부의 발상이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발상을 우리가 되살리는 거 그거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는다 한들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 생각한다면 아마 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불꽃놀이 한다고 해보십시오. 세계 불꽃 축제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우리 시민들의 역량에 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북쪽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 중앙공원이에요. 전월산인데 그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과 연결된 금강 프로젝트 그게 금강 프로젝트의 저는 완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연결시킬 것이냐 이미 LH하고 행복정에서 이미 옛날에 계획 세운 바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발전시키고 한다면은 아마 세종시가 굉장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금강보행교는 뭐 그늘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단점이 그 걸을 때 얘기예요. 걸을 때 말씀해요. 걷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다고 할 지금 또 다른 용도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벤트라는 걸 여기서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꽃박람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란 속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꽃 전시 부스를 한다고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한 원형 경기장이고 콜로세움이다 이렇게 한번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여기를 우리 세종시의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한번 가꿔내는데 언론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많은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량을 한번 모아보죠.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딜 가려면 뭐 길이 있어야 가지 길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나 LH 본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기 이 금강에도 다리가 이거가 좀 부족하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뭐 그걸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떤 다리를 놓든 간에 평범한 다리로서는 안 된다. 그냥 금강 보행교가 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다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 다리여야 돼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도로를 그저 걷는 거다,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그 다리들이 뭐하러 그렇게 지었겠어요. 다리의 하나하나에도 경관 그리고 의미
유래, 스토리 그런 것들 지어가면서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한 시설을 만들 적에 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3개, 4개 용도로 쓰는 거죠. 금강보행교가 여기 이름도 이쁘잖아요. 나는 금강보행교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응달이 얼마나 이뻐요. 그 한글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도 그대로 살린 거 아니에요. 비단강 이응다리. 금강보행교보다 훨씬 더 운치 있지 않습니까? 비단강 이응다리. 여기 또 이응다리예요. 다리 이름이. 그렇게 살리셔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시를 만든 이상은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그냥 벽돌로 놓는 다리 아니다. 벽돌 한 장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하나하나를 다 관광 요소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게 국지도라 지금 다니지만 예, 예. 언젠가는 폐쇄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리는 저 도로 있어야 돼요. 근데 저 도로가 있으면 차단이 됩니다. 이쪽하고 예, 저쪽하고. 예. 그러니까 지하로 와요. 알겠습니다. 자연성을 가장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또 교통의 편리는 편리대로 도모할 수 있는 걸 봐야죠. 항상 100년호를 봅시다. 바지선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수상무대 만들어서 그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그렇게 들여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그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면은 해서는 안 되죠. 베리치에 부담시키시죠. 여리치 부담시키든가. 그거는 방법은 많아요.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얼어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쓸 건 써야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우리 인수위원들을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돈을 써야 되고 어떤 돈을 쓰지 말아야 될 거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빚이 4,5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빚을 얻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빚 얻어서도 해서 장사가 되면 하는 것이고 이거를 빚 얻어서 해야 될 일인가 소모성이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우리가 그 재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